자, 배당 요구 종기일이나 아니면 감정평가나 여러 가지 절차를 밟은 다음에 우리가 입찰 기일이라는 게 잡힐 거예요. 네. 이 경매가 수원법원에서 언제 진행이 되는지, 성남법원에서 언제 진행이 되는지, 서울법원에서 언제 진행이 되는지 입찰 기일이 잡히면 우리는 분석을 통해서 입찰을 보러 가게 되겠죠. 그리고 입찰을 보러 갈 때 우리는 최저가의 10%의 보증금을 가져가고 여기서 폐차하면 어떻게 됩니까? 돌려받아요. 네, 그 즉시 돈을 돌려줍니다. 그래서 그 폐차하면 돌려주고 낙찰 받으면 대금 납부 통지서가 날라올 거예요. 나머지 90%를 내라. 자, 그럼 내가 낙찰받고 대금 납부 통지서가 날라오기까지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10개월. 어? 10개월? 아, 이거죠. 네, 2주입니다. 2주. 자, 이 2주 동안에 이 경매가 불법은 있었는지 없었는지 아니면 이해관계인들이 이의 신청할 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는 기간이에요. 제가 어제 제가 이제 화성시 능동에 있는 상가를 낙찰받으러 가서 낙찰을 받았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그 공동 지분을 이렇게 할 사람들이 와가지고 한 명이 대리인 자격으로 와가지고 입찰에 참여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같이 왔어야 되는데 이분들이 시간이 안 되니까 혼자 오셨겠죠. 근데 혼자 오셨는데 나머지 분들의 서류를 안 갖고 오신 거예요. 그냥 도장만 이렇게 찍어가지고 제출을 하신 거예요. 인감증명서나 이런 걸 제출해야 되는데. 그래서 앞에서 1등을 했는데 이분한테 당신이 지금 혼자 왔고 서류를 안 가지고 왔으니까 당신은 이 경매에서 1등이 취소가 된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신이 만약에 일주일이 지나고 이의 신청을 하려면은 보증금을 맡겨놓고 아니다, 나는 이 경매를 포기하겠다면 보증금을 찾아가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 뒤에 이의 신청 기간을 줄 거니까 당신이 그 제출을 못했던 이유나 아니면 그 사유나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항의가 있으면은 항의를 해라. 그 대신 그걸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는 모르겠다라고 앞에서 집행관이 얘기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 2주라는 기간은 이제 첫 번째는 일주일은 경매가 정상적으로 진행됐는지를 보고요. 나머지 일주일은 이해관계인들이 이의 신청할 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는 기간인데 딱 2주 뒤에 잔금 납부 통지서가 날라오진 않아요. 법원 사정에 의해서 뭐 3주가 될 수도 있고 2주일이 될 수도 있고 뭐 15일이 될 수도 있고 18일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경매를 좀 빨리 받았고 채권 액수가 얼마 안 돼가지고 좀 불안하다, 빨리 갖다 내고 싶다 할 때는 법원 가셔가지고 대금 납부 통지서를 좀 주세요. 그러면은 대장님이 그거를 하나 뽑아줄 거예요. 그거 갖다가 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대금 납부 통지서는 낙찰받고 2주 뒤에 날라오는데 대금 납부 기간은 얼마를 줄까요? 네, 요게 30일이에요. 30일. 그래서 내가 낙찰받고 대금 납부하기까지 기간이 한 달 반이라는 시간이 있는 거고요. 이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뭘 알아보시죠? 대출을 알아보십니다. 네, 이 시간 동안에. 그래서 대출은 내가 낙찰받기 전에 대출 여부를 좀 알아보고요. 낙찰받고 나서는 바로 알아봐서 최대한 대금 납부 기간 안쪽으로, 좀 앞쪽으로 대금을 납부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좋으실 거예요. 왜냐면은 내가 이때까지 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낙찰자지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혹시나 전 소유자가 그 돈을 갚아버리던가 다른 이상이 있다라고 하면은 경매가 취소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갖다 내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유리하다. 근데 만약에 이 30일 동안 돈을 못 갖다 내면은 경매는 어떻게 됩니까? 취소되진 않죠. 재경매가 됩니다. 재경매. 돈을 못 갖다 내면. 그러면은 재경매가 되는데 이 전에 낙찰받은 사람은 이 30일이 지나면은 그 보증금을 뜯길까요? 바로? 제가 예전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은 이제 제가 밑에서 이제 손님을 만났는데 손님이 몇 년 전에 내가 경매를 혼자 해봤던 적이 있는데 이때까지 대금을 못 만들어가지고 내가 시간이 좀 더 있었으면은 뭐 대출이나 더 알아볼 수 있었는데 보증금을 뜯겼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이 재경매가 진행이 되고 재경매 3일 전
전에 낙찰받은 사람한테 우선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낙찰받고 대금 납부 통지서까지는 최장 한 달 반이지만 이때까지 피치 못하게 돈을 못 갖다 냈다 했을 때는 재경매가 잡히고 2, 3일 전까지는 내가 돈을 갖다 내도 내가 인정을 받는다라는 소리예요. 단 연체이자가 조금 붙기는 하겠죠. 혹은 뭐 연체이자 뭐 따져봤자 뭐 한 달 정도밖에 안 되니까 금액이 얼마 나오지는 않을 거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고, 그리고 배당일이 잡힙니다. 돈 받을 사람들한테 돈 뿌려주는 이 배당일이라는 게 잡히죠. 이거는 내가 대금을 납부한 후, 이게 30일이 다 지나서가 아니에요. 대금을 납부하고 나서 30일 뒤에 잡히는 거예요. 30일. 그래서 선순위 임차인이나 선순위 권리가 있을 때는 이 사람이 돈을 얼마나 받아가는지가 여러분들한테 경매할 때 중요한 부분이 되고, NPL도 같이 배우시는 분들은 채권회사 권리금액 계산할 때 낙찰받고 배당일 때까지의 연체 이자도 같이 계산하기 때문에 이 기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 정도, 지금 책에는 복잡하게 이것저것 나오는데 경매를 내가 할 거라 그러면은 요 정도 틀로 경매 순서 절차가 이루어진다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은 자, 우리가 입찰 기일 때 분석을 해야 됩니다. 분석. 맞죠? 경매는 분석을 해야 돼요. 이 분석을 경매에서 뭐라고 그러죠? 네, 권리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럼 권리 분석의 뜻이 뭡니까? 네, 뜻이 이게 지난 시간에 배우신 거예요. 처음 듣는 것처럼 그렇게 저를 바라보고 계시면 안 됩니다. 자, 권리 분석이라는 거는 어떠한 권리나 금액이 나한테 인수가 되는지 소멸이 되는지 찾는 작업이에요. 네, 만약에 내가 부동산 가가지고 등기부등본만 확인하듯이 나한테 인수되는 금액이나 권리가 하나도 없어요. 그럼 나는 경매물건 분석해가지고 이게 싼지 비싼지만 파악하고서 들어가 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경매는 내가 잘못 받으면 어떤 권리나 금액이 나한테 인수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권리 분석을 통해 가지고 내가 인수를 해야 될지 소멸을 해야 될지 찾는 작업을 거치셔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이 권리 분석을 크게 보면은 일반적인 권리 분석과 자, 임차인 분석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자, 일반적인 권리 분석은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배우신 등기부 등본상의 분석이에요. 자, 우리가 등기부 등본상의 분석을 할 때 가장 먼저 찾아봐야 될 건 뭐였습니까? 네, 혼자 이강 들으셨나봐요. 자, 말소 기준 권리죠. 자, 등기부 등본을 펼쳐놓고 말소 기준 권리를 찾아서 이전에 설정된 권리는 내가 인수를 하고 이후에 설정된 권리들은 싹 다 소멸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결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더하기 빼기처럼 등기부 등본 펼쳤다. 말소 기준 권리를 찾았다. 그 이전에 오는 것들은 내가 인수하고 이후에 설정된 권리들은 싹 다 소멸이다. 이게 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 있는 권리가 어떤 것들이 있나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되고 이거를 알고 계셔야 되는데, 첫 번째가 근저당권, 자, 두 번째가 가압류, 세 번째가 담보가등기, 네 번째가 강제경매 기입등기. 자, 요 네 가지라고 지난 시간에 배우셨죠? 그래서 근저당권이 뭔지, 가압류가 뭔지, 담보가등기가 뭔지, 강제경매 기입등기가 뭔지 책에 나와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을 텐데, 그럼 하나의 등기부 등본에 이 네 가지 권리가 다 나왔다. 그럼 어떤 게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가장 먼저 설정된 권리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얘가 2000년이다. 얘는 2002년이다. 얘는 2012년이다. 얘는 2020년이다.
뭐 이런 식으로 된다고 보면 말소 기준 권리가 누가 되는 겁니까? 가압류가 된다라는 소리예요. 얘가.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어떻게 되죠? 싹 다 소멸. 싹 다 소멸. 예. 그럼 요 가압류는 어떻게 돼요? 예. 말소 기준 권리는 항상 같이 소멸되는 겁니다. 항상.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는 근저당권, 가압류, 담보가등기, 강제경매, 기입등기는 어떠한 경우라도 여러분들이 인수하는 경우가 없어요. 네, 무조건 소멸되는 거예요, 얘네들은. 그러면은 얘도 같이 소멸. 그러면은 요 네 가지 권리가 등기부등본에 같이 나왔다. 그래서 말소 기준 권리 이후에 있는 것들은 싹 다 소멸하고 말소 기준 권리도 같이 소멸했으니까 나한테 인수되는 권리가 없는 깨끗한 물건이다 라고 분석을 하고 일반적인 권리 분석은 끝내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예외적으로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 있는 게 하나가 더 있었는데 그게 뭐였을까요? 네, 전세권입니다. 요거는 조건이 있으니까 뭐 1순위 집합건물 직접 신청 뭐 이런 조건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우셨던 거는 여기까지 배웠는데 오늘 배우실 임차인 분석을 이제 공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배우셨던 일반적인 권리 분석에 대해서는 나한테 어떤 권리가 인수될지 안 될지를 찾는 작업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오늘은 딱 보면은 뭘 알아봐야 될까요? 임차인을 분석해서 임차인에 뭐가 나한테 인수될지 안 될지, 보증금이 인수가 될지 안 될지 여러분들이 찾아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원래 임차인 분석을 공부하실 때는 두 개를 공부하셔야 되는데 주택 임대차 보호법 그리고 상가 임대차 보호법입니다. 자, 주택 임대차 보호법과 상가 임대차 보호법은 누구를 보호하기 위한 법일까요? 임차인. 상대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낙찰자에게도 내 보증금을 달라고 주장할 수 있는 임차인들이 생긴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따로 빼서 주택 임대차 보호법과 상가 임대차 보호법 안에 있지만 여기서 경매에서 내가 인수해야 될 보증금, 임차인이 어떤 사람인지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중요한 개념을 따로 빼서 배웠는데 그게 뭐냐면은 대항력, 우선 변제권, 최우선 변제권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과 최우선 변제권을 공부해서 임차인의 보증금이 나한테 인수가 될지 안 될지를 찾아보신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오늘까지 공부하시면 등기부등본 확인해가지고 어떤 권리가 나한테 인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 알아보셨죠? 두 번째로 임차인을 분석해서 임차인의 보증금이 나한테 인수가 될지 안 되는지 알아보셨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상가까지 공부하시면은 아파트나 빌라나 어렵지 않은 물건들 10개 중에 9개를 차지하고 있는 일반 물건들에 대해서는 분석을 다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단지 내가 와서 3주 공부했어, 3번 공부했어 이게 아니라 오늘 가셔가지고 오늘까지 공부하시면은 여러분들은 집에 가셔서 스피드 옵션을 펴놓고 이 물건에 대해서 분석을 시작하신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뭐 입찰에도 한번 들어가 보시고 분석도 해보시고 법원에도 한번 가보시고 이렇게 현장 가셔가지고 공부를 해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권리 분석의 핵심이에요. 네, 별게 없어요. 네, 이게 만약에 경매가 진짜 어렵고 전문가들만 이렇게 참여하는 거다라고 했으면은 법원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진 않겠죠. 물건 분석이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일반인들도 많이 뛰어드는 겁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대신 한번 실수했을 때 이 금액이 뭐 10만원, 100만원이라는 돈이 아니라 천만원, 억 단위로 내가 이 손해를 볼 수가 있으니까 이 분석이 좀 정확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오셔서 공부하시는 거고, 또 두 번째로는 여기에 나와 있는 일반적인 분석이 끝이 아니죠. 특수 물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지분 경매, 그리고 등기를 요하지 않는 권리들,
자, 등기부등본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현장 가서 분석하고 이 물건을 찾아보고 사람을 만나보고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그 물건들이 뭐냐면은 유치권, 법정주상권, 분묘기시권. 자, 이런 특수한 물건, 특수한 경매들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아파트나 뭐 빌라나 이렇게 특수 권리들이 붙어있지 않은 물건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분석이 가능하고 위에 배우시면은 지분 경매는 6강 때 배우실 거고 등기를 요하지 않는 권리는 7강 때 배우실 거거든요. 이렇게 특수한 권리들도 같이 공부를 하셔서 여러분들이 경매 전반적인 내용들의 틀을 좀 이렇게 아시고 그리고서 입찰에 참여하시면은 여러분들이 뭐 성공적인 투자를 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을 지금 공부하고 있고 어떤 부분을 내가 알아놔야 되는지 그 부분을 좀 이걸 보시고서 좀 알아놓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전반적으로 오늘 배우실 부분들을 좀 설명드리고 지금까지 배운 내용과 앞으로 배울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써드렸습니다. 그래서 자, 책으로 다시 이제 돌아와 볼까요? 책 페이지 34페이지. 자, 오늘 배우실 내용은